자, 여러 가지 방정식 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문제가 이제 배워야 될 개념들도 많고, 우리가 문제도 조금 많을 거야. 근데 우선 어디까지 볼 거냐? 그래. 우선 3차 방정식까지 우선 딱 보고 그냥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 문제 푸는 시간 가진 다음에 그냥 뒤에 부분 아주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선 여러 가지 방정식이다라고 하면은 진짜 여기 말 그대로 여기 방정식의 종류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부담부터 하는 방정식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자, 들어오세요. 우선은 첫 번째로 볼 거는 우리가 3차 방정식 가장 다항상 가장 기본적인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 자, 물론 요거까지가 끝이 아니야. 5차 방정식, 6차 방정식 다 있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차수 높은 것까지 굳이 다룰 필요는 없고 어차피 3차, 4차부터는 얘네가 5차, 6차든지 간에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 그래서 따로 다루지 않는 거야. 알겠죠? 자, 3, 4차 방정식, 즉 이걸 우리 통틀어서 우리 5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 이 5차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네 인수분해. 우선 2차 방정식부터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건 똑같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는데 우리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방법이 조금 달랐었죠.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X자 주로 이용했었고, 그래서 3차부터는 X자가 사용 안 되니까 이제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즉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도 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나눠 먹으면 되니까 조리제법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3, 4차 방정식 요걸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네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죠. 어제 인수분해 안 됐더니? 이건 넘어갑시다. 얘네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좀 특별한 3차 방정식들이나 4차 방정식들이 있을 거야. 지금 우리 앞에서 다뤄봤던 두 번째 두 번째로 하기보다는 얘는 이렇게 봅시다. 자, 곱 2차 방정식 따로. 자, 얘네는 마찬가지 우리가 짝수, 차수만 있는 우리 방정식을 지금 얘네는 곱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는 4차랑 2차만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분할했었어요? 얘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x 제곱을 우리가 치환을 해서, 그렇죠? 또는 적당한 x 제곱을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a 제곱과 b 제곱의 차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 풀어주면 된다. 됐어요?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들을 이용해서 얘네들 다 인수분해 해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방정식들을.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다뤄볼 게,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합시다, 그거는. 알겠죠? 얘네는 그래서 이런 것만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3, 4차, 즉 고차 방정식은 우리가 방정식 x값을 구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이용해주면 된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주면 웬만한 방정식들의 해를 다 구할 수 있다. 알겠죠? 요거만 할 줄 알면은 얘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차 방정식 이렇게 다뤄볼게.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거의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합시다. 자, 우리 3차 방정식 근의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2차 방정식처럼 직접 근을 구한 다음에 더하거나 빼서거나 우리가 해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는 반대로 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거꾸로 식을 세워보는 거야. 그러면 x-알파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감마라는 인수를 가진 방정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때 x 세제곱의 개수가 a니까 얘는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네. 됐나요? 자, 그럼 이거를 전개를 해봤을 때 얘네를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냐?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알파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자, 요렇게 우리가 방정식으로 전개가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 있냐면 우리 곱셈 공식 앞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때 얘네가 플러스인 건데 플러스가 아니라 얘네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이 값들 중에서 하나씩 또는 세 개 홀수의 개수만큼 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개가 된다. 즉 그래서 우리가 b의 개수를 찾아보니까 이 b의 개수는 a 곱하기 요거더라.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 b라고 한 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방정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양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a로 나눠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그럼 우리 2차 방정식과 뭔가 비슷하네, 그치? 그러니까 그게 하나 늘어났을 뿐이고 얘네는 마이너스 a분의 b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 x의 개수인 c를 확인해 보니까 이 c라고 하는 거는 a 곱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자, 요거 곱한 거. 마찬가지로 얘도 양변을 a로 나눠줬더니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얘는 a분의 c라라. 이거 마찬가지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곱이었잖아.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은 결국엔 a분의 c 똑같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D를 보니까 얘는 D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다라는 걸 썼어. 따라서 세근을 곱을 구해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a로 나눠서 마이너스 a분의 d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즉 우리가 지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씩 근을 하나씩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 즉 x제곱의 개수가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했더니 얘네는 a분의 c 그 다음 개수가 됐다는 거. 그리고 세 개를 곱했더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d 마지막 상수항의 개수가 됐다는 거. 근데 이때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과 지금 다룰 건데 어차피 우리가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도 지금과 같은 관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근을 하나씩 더했을 때, 두 개씩 더했을 때, 세 개씩 더했을 때, 그 다음에 네 개씩 곱한 걸 더했을 때 값이 얘네와 계속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그 다음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 보통 이제 3차 방정식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바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얘네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어디 보냐? 84페이지. 자, 593번부터 우리가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은 0이다. 자,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에서 세 실근 중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의 구분하고 물었어. 가장 큰 근 곱하기 가장 작은 근. 그렇죠? 가장 크다 작다라는 건 결국에 얘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얘는 실근이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야. 우리 허수는 크다 작다 대소 비교를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얘네들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 정리 이거 할 거라고요. 자, 우리 인수는 어떻게 구한다고? 조리집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를 구할 건데 대입해볼 숫자, 즉 얼마를 대입했을 때 즉 나머지가 0이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그 x값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한다? 우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
1이죠. 1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1, 2, 3, 6, 9, 18 됐나요? 혹시 꺼졌어? 카메라? 안 꺼졌지?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아 얘네는 우리가 1과 2와 3, 6, 9, 18 자, 요 6가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개니까 12가지 숫자 중에 0이 되는 인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굳이 다른 숫자들 즉 4, 여기 없는 4나 5는 대입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차피 계산할 때 보면은 작은 수부터 대입하니까 1, 2, 3 있으면 우리 굳이 여기까지 대입 안 해봐도 우리 조율제법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x에다가 몇을 대입 1은 0이 안 나올 것 같고 이 우선 18이 크기 때문에 2부터 한번 대입해볼까요? 자 2를 한번 대입해보면 자 8 마이너스 4 8 마이너스 18 플러스 18 0 나오네 바로. 그렇죠? 아 그럼 0 나온 거 찾았으면은 굳이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지 이제. 그러면 얘네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18 가지고 우리 조립제법. 자 2로 우리 조립제법 해주시면 2 0 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그래서 나머지는 0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x-2로 나눴을 때, 즉 2를 대입했다는 얘기는 x-2를 인수로 갖는다. 0이 되는 x값이 2니까. 그쵸? 그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9라는 몫을 갖고 나머지는 0이다 라는 거죠. 뭐가? 주어진 방정식이. 됐나요?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2차 방정식은 2차식은 인수가 되니까 x-3과 x 플러스 3으로 인수가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굳이 2를 안 대입했어도 3을 대입해도 0이 나오고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도 0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작은 것부터 계산 편한 것부터 하나씩만 대입해보면 나머지는 구하기 쉬워지니까 인수분해는. 알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x 2 또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요. 그럼 가장 큰 거는 3이고요.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됐어요? 다 나왔구나. 어이 들어오세요. 자 597번. 얘네는 4차 방정식이네. 자 4차 방정식인데 얘네들은 전개되어 있는 꼴이 아니라 지금처럼 똑같은 부분이 보이는 4차 방정식이야. 그럼 이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게 보이면 치환한다고. 굳이 우리 전개하지 말고 인수정리 이용 안 해도 똑같은 부분을 우리가 치환해서 우리가 전개할 수 있다. 인수분해할 수 있다. 얘네는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0인 거니까 인수분해 하면 되죠. a 마이너스 5랑 a 플러스 2랑 인수분해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 목적은 x 값을 구하는 거냐 방정식은. 그치? 그래서 a 대신에 다시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다. 이제 각각 이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 값을 한번 구해보니까 인수분해 되네요. 자 인수분해부터 합시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아니네. 얘는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고요. 뒤에 거 인수분해 안 돼. 뒤에 거 인수분해 안 돼.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다. 따라서 저는 x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또 몇 나올까?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못 써야 돼. 근해 공식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근해 공식은 짝수 공식 써보면 a분의, 즉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2 계산해주면 루트 2네요. 됐죠? 따라서 그냥 아닌 거는 바로 딱 보이네요. 3번, 아니 5번. 그렇죠? 3. 물론 얘네는 만약에 공통인 걸 찾아서 못하겠다. 전개해도 상관없지. 전개해도 어차피 얘처럼 인수가 나오게 될 거니까 얘네는 조리트법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얘네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거야. 알겠죠? 다음 601번은 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은 0일 때 모든 양수인 근의 곱은 우선 얘네는 보니까 짝수 차수밖에 없어. 얘 뭐라고요? 보기차식. 그쵸? 근데 얘는 방정식이야. 곱 2차 방정식인데 얘네가 우선 x제곱을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 될까요? 인수분해 안 되죠. 얘는 1하고 1밖에 없는데 얘는 6이나 나오면 우리 인수분해 안 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어. 그쵸? 그럼 얘네 어떻게 하는 거야? 합차꼴로 만들어야 돼. a제곱 빼기 b제곱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돼서 얘네가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 상수함은 1과 1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요 우리 보기차식은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반영시켜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랬어. 그쵸? 그럼 얘는 x제곱 x 4제곱과 플러스 1 얘는 얼마로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렇지. 2x제곱도 되고 마이너스 2x제곱도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플러스 2x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네는 처음과 똑같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8x제곱을 우리가 빼줘야 돼. 그쵸? 근데 이 뒤에 있는 수는 인수분해서 안 돼. 제곱수가 안 되죠.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고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2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뒤에는 4x제곱으로 제곱수가 돼버리니까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네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빼기 4x제곱은 2x의 제곱. 자 이렇게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 합차꼴로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다. x제곱 바로 쓸게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1과 x제곱 한 번은 빼니까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근데 얘네는 2차식인데 인수분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네는 둘 다 근의 공식을 써야 돼. 자 그럼 따라서 근의 공식을 써보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2가 되겠네. 그렇죠? 이거랑 또는 여기서도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서도 똑같이 2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 양수인 근만 곱하기를 구하고 싶다고. 그렇죠? 여기서 양수인 근은 어떤 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요거 양수. 그렇죠? 여기서는 1 플러스 루트 2 요거 양수. 그렇죠? 따라서 얘네들 곱해주면 얼마? 1 합쳐 이용이 되니까. 됐나요? 무작정 우리가 곱해서 구해주시면 안 되고요. 얘네는 지금 저 양수인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곱해줘야 된다. 자, 다음 605번. 자, 605번은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자 다음 한 실근 여기 한 실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 때 다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자 얘는 얼마입니까? 물었어. 자 우선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대입해도 뭔가 답이 안 나와. 그쵸? 자 이거 우리가 저번에 우리 인수분할 때 이거는 조금 인수분해는 좀 어려워서 건드려 떴었는데 방정식은 다뤄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방정식은 인수분해보다 조금 낫다 할 거야. 근데 과정은 비슷한데
등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가 조금 다르니까 얘네들은 방정식은 조금 짚어보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그 다음에 필요한지 조금 쉽게 풀어줄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얘네는 어떻게 푸냐면요. 우선은 4차 방정식이니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인수정의. 그래서 x에 얼마를 대입할까? 최고차의 개수는 1이고요. 그 양수는 1밖에 없겠죠. 상점도 보니까 1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네는 뭐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는 문제야. 그쵸? 근데 1을 대입해봤더니 0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은 얘네가 전부 다 다시 플러스가 될 거니까 당연히 안 나오죠. 0이 되는 수가 없어. 즉 얘는 유리수인 근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인수분해 안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럼 전부 다 무리수인 근이거나 아니면 허근이거나 혈내근에 갖게 되니까 4개는. 그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인수분해 할 거냐?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x제곱을 기준으로 개수가 서로 대칭이에요. 그쵸? 자, 지금처럼 이 x제곱 가운데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다. 요거를 우리가 대칭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또는 대칭식, 등호 없으면 대칭식, 얘 대칭 방정식. 근데 이 대칭 방정식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거 뭐냐면은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첫 번째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마찬가지 x제곱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x가 0이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따라서 양변에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얘는 분수꼴이 되겠죠. x분의 4 얘는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x제곱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뭔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x랑 x분의 1이랑 자, 요거를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이랑 얘네들이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봤죠? 얘 공식 뭐죠? x 플러스 x분의 1 제곱에서 마이너스 2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2ab인데 어차피 곱해봤자 1이니까 자, 요거를 활용한다는 거야. 따라서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 얘네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4가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4로 묶어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똑같은 식이 하나 또 나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상수함 플러스 5는 0이다. 이러고 보면은 우리 아까 597번에서 똑같처럼 똑같은 부분이 있는 방정식으로 변형이 되죠.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네를 뭐로? a로 치환을 합시다. 얘네가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계산하니까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네는 a-1과 a-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자, 여기서 문제는 자,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은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원래 보통 인수분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인수분해도.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를 하면 얘네처럼 분수꼴로 나오면 안 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양변에 다시 x를 곱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x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x 곱해주는 거야. 각각. 됐어요? 그래서 얘네는 x제곱 얘네 1이고 얘네 x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 인수분해도 우리가 그때는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랑 x제곱을 묶었다가 다시 분배해서 우리가 곱해주는 거야. 인수분해는. 이해돼요? 근데 얘네는 방정식이니까 나누고 곱하고 하는 게 마음대로 되니까.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실근이 알파일 때, 즉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A가 1 또는 A가 3이라는 값을 알 수 있는데 결국엔 A 자체가 뭐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이 1이고요.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여기다가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대입한 값이 나올 건데 결국에 얘가 1 아니면 3이다 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실근을 대입했을 때 값이야. 그럼 이 둘 중에 언제 실근이 나오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1이구나 3이구나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됐죠? 그럼 얘를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근을 직접 구하지 말고 판별식 이용을 한번 해보면 되죠. 판별식 이용해보면 얘네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네? 얘는 무슨 근? 허근을 갖게 된다. 그래서 얘네를 확인해보니까 얘네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양수네. 즉 얘는 실근을 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대입하지 말고 요 방정식에서 우리가 요게 나온 거니까 우리가 x 더하기 x분의 1이 얼마다? 3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즉 1과 3 중에서 1은 허근일 때고 3이 실근일 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얘네는 조금 복잡하면서 좀 많이 까다로운 거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우선 알아두시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때 문제 풀 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그나마 조금 더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얘는 저렇게 푸는구나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시험 대비할 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08번. 자, 608번은 3차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플러스 6은 0. 자, 여기에서 한 근이 마이너스 3이다. 자, 이게 이 방정식의 다른 두 분을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랑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자, 우선 첫 번째 근 나왔으니까 뭐부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대입도 하고, 그렇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우리가 어차피 알파 더하기 베타를 더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3까지 더했을 때 몇인지만 구하면 돼. 몇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x제곱 있어 없어? 없어. 0이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굳이 알파와 베타는 몰라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다라는 건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다음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주어진 근이 있으니까 대입해서 이제 a 값 구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a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은 0이다. 따라서 a 값을 구해주면 얼마 나와요? 21이니까 마이너스 7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돼.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해서 마이너스 하다. 오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근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랑 그 다음에 2차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다 라는 거. 자, 다음 612번. 612번도 마찬가지 3차 방정식이네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4는 0. 자, 여기에서 얘네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자, 중근이라고 하면 뭐야? 근이 중복됐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게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일까요? 근이 3개 나올 거야. 알파, 베타, 감마 근이 3개 나올 건데 중근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랑 베타가 같거나 또는 베타랑
감마랑 같거나 또는 감마랑 알파랑 같거나 어쨌든 두 개가 같아지면 돼. 그럼 중근이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세 개가 다 같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중근이라고 하는데 세 개가 다 같으니까 얘네는 보통 삼중근이다라고 불러. 알겠죠? 세 개 다 같은 거. 자, 근데 보통 이제 요거보다는 이제 이런 경우로 많이 신경 쓰게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얘네가 해를 구해야지 우리가 근이 중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3차 방정식에서는 세 개가 다 같은 경우 또는 두 개가 같은 경우가 존재할 건데 어쨌든 두 개가 같은 두 근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얘네는 1차 다항식과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과 이렇게 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인수분해가. 중근이라는 건 실근이니까. 이해돼요? 다시. 자, 중근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과 1차식과 이렇게 인수분해꼴로 정리가 된다. 결국에 얘네는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됐나요? 3차 방정식은 그리고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 개수가 유리수라면 얘네는 무조건 무슨 근을 갖기 때문에? 혈례근을 갖기 때문에. 우리 2차 방정식 배웠잖아, 그치? 루트가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혈례근을 가질 거고 마찬가지 i가 나오면 얘도 마찬가지 혈례근을 가질 거고 근데 근이 3개니까 나머지 하나는 짝꿍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 얘 무조건 유리수인 근이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 A가 있는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거냐? 그러면 A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입할 숫자를 찾아보면 편해지는 거지. 근데 얘는 A의 개수가 마이너스 A고 얘는 플러스 A야. 그럼 X에다 몇을 대입해주면 A가 없어질까? 어, 1을 대입해주면 만약에 X에 다른 수를 대입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A인데 X제곱이니까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A가 돼버려. 얘는 2A가 돼버리는데 그치? 즉 다시 말하면 이 X제곱과 이 X의 값이 결국엔 절대값이 같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1인 거지.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봤더니 1-A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럼 거의 대부분 이 문자가 없어지게 되면은 상수함도 다 없어지게끔 나와. 거의 웬만하면. 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얘는 문제가 좀 많이 복잡해지는 경우니까 웬만하면 상수항이 문자 미정계수가 없어지는 x값만 생각해주면 거의 웬만한 것들을 다 인수분해가 될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없는 값 찾았으니까 얘네를 가지고 이제 조립적으로 써주는 거야. 3차 방정식이니까. x 세제곱의 개수 1, x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 x의 개수는 a고요. 상수함은 마이너스 3고요. 자, 방금 우리 1을 대입했으니까 1로 우리가 인수분해 하자는 얘기야. 자, 1 곱해주면 1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 다시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고 더하면 4고 곱하면 4니까 더하면 나머지가 0이다. 즉 다시 말하면 얘네는 어떻게 된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x-1이 인수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다라고 우리가 인수분해가 될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자, 첫 번째로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우리가 x가 근이 1이다라는 걸 하나 찾아냈어.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자, 요 방정식을 우리가 fx라고 할게요. 알겠죠? 자, 이 fx는 0이라는 근이 우리가 1을 갖고 있을 때, 그럼 여기에서 1과 여기에서 근이 1이니까 중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에서 1이 있고 여기서도 1이 있으면 중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네가 1이 있을 때, 즉 얘네의 방정식이 근을 1로 가질 때 우리 1이라는 중근이 생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1은 제외하고 애초에 그냥
fx는 0, 즉 이 방정식 자체가 얘네가 중근을 가질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선 얘부터 써보면은 1 대입해서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더하기 4는 0이 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9 그치. a가 마이너스 9 그러면 a 9네요. 플러스 9 그럼 얘네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얘네 인수분해요 하면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로 즉 1과 4라는 근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어쨌든 우리가 a가 9라는 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얘가 중근을 갖는데 즉 중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의 제곱은 배곱 마이너스 4ac 16 얘네가 0이다라는 거죠. 또는 어차피 중근 간다고 알았으면 얘네가 어떻게 된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이수를 될 거라고. 그럼 얘가 4니까 요 가운데에 있는 값은 몇이 나와야 돼? 마찬가지 얘도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4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4나 마이너스 4나.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a가 몇이 나오냐?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0이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또는 여기서 우리 계산해봐야 되죠? 16, 얘네가 16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얘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8과 0이 나온다. 따라서 모든 a의 값 모든 실수로 했어. 자, 이거 9, 8, 0 얘네 곱하는 거니까 값은 0이 나오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합이래? 미안. 합이면 그래 17. 됐나요? 그 다음에 616번 20번 유형 8번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방정식 활용까지 딱 마무리하고 할까요? 유형 10번까지만 하고 좀 쉽게 알겠죠? 다음 페이지까지만. 자, 616번은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즉 이번에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이때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알파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베타분의 감마 플러스 알파 더하기 감마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거의 값을 구해라. 물론 요거에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도 돼. 근데 요거를 먼저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분수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유성아, 분수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통분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통분을 하기 전에 이거를 통분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잡아봐. 베타 감마를 곱하게 되고 그럼 분자에도 베타 감마를 곱하게 돼버리니까 식이 2차식으로 되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그럼 분자를 인수분해 하기가 좀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얘네를 조금 변형을 시켜볼게요. 뭐를 이용해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가 나오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얘는 9가 나오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얘도 5가 나오겠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와 있어. 즉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하는 것은 이 알파를 넘겨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알파분의 5 마이너스 알파로 나타낼 수 있겠죠? 됐어요? 희성이 이해됐니? 네.
자, 여기 더하기 마찬가지 똑같아. 감마 알파는 그 베타만 넘기면 되잖아. 따라서 얘네는 베타분의 5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마찬가지 얘도 정리해보면 감마분의 5 마이너스 감마.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통분을 해주는 거. 그러면 통분을 했을 때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니까 얘네는 베타, 감마 곱하겠죠? 자, 그럼 5 베타, 감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베타는 있으니까 감마랑 알파를 곱할 거니까 5 감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다. 더하기 여기는 알파, 베타 곱하니까 5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될 거다. 됐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분모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우리가 값을 알고 있고요. 지금 5가 곱해져 있는 개수들을 보니까 얘네는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알파, 베타 5를 묶어서 정리를 해봤더니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다라는 걸 할 수 있어.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똑같으니까 3 알파, 감마, 베타 이렇게 되겠네. 이제 여기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되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했던 걸로. 자, 얘네는 자 5분의 두 개씩 곱한 거는 9였으니까 45 마이너스 3, 5, 15 됐죠? 그럼 30이니까 나누면 6이다 라고 우리가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식을 우리가 바로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베타 더하기 감마는 조금 간단한 식으로 우리가 문자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됐나요? 620번. 애들이 굉장히 지쳐 보이네. 그래, 윤서아? 지쳤어? 자,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여기 마찬가지 여기서도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인데요.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자, 여기에서 그는 뭐라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자, 이거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뜻이야.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첫 번째, 근 주어졌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부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써봅시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두 개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개씩 곱한 거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 세 개 곱한 거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는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서 똑같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주는 거야.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얘네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요 값은 구할 수 있지 않겠죠? 통분을 해보면 얘네는 알파 베타 감마분의 베타 알파 곱하고 베타 감마 곱하고요. 더하기 얘는 베타 있으니까 감마 알파 곱하고 그다음에는 알파 베타를 곱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요거는 우리 앞에서 구해놨으니까 이 값은 얼마다? 1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렇죠? 따라서 우리 A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가 2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두 개씩 곱한 거. 자, 알파 베타 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 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 분의 1. 자, 이거는 A분의 C니까 얘네는 B다. 얘네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찬가지 분수기 때문에 통분해줘야 돼. 알파, 베타, 감마로. 근데 여기는 감마만 곱하면 되니까 감마 플러스. 얘는 알파를 곱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얘는 베타를 곱했으니까 분자도 베타. 얘 계산해보면 마찬가지 알파, 베타, 감마가 1이고요. 하나씩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우리 금방 넣어줘.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 세 개를 다 곱하면 요거네. 얼마예요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C가 될 건데 얘는 그냥 값이 바로 1이라는 거 나와. 따라서 이 C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됐어요? 자, 결국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A, B, C의 값은 요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뭐가? 뭔가 마이너스 A는 그 A이 아, 그렇지. 여기 A 있죠. 6이네, 6. 이거 문제 잘 했구나. A, 2, 6이고 B가 마이너스 3이고. 됐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주면은, 자, 지금처럼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이것들의 역수를 가지고 만든, 즉 근이 얘네가 이루는 방정식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개수가 서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이해돼요? 거꾸로 얘가 x세제곱, x제곱, x 상수항.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방정식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한 게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다라고 정리되니까 a가 2, b가 마이너스 3, c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금방 또 캐치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성질도 있어요. 알겠죠? 언제만? 알파, 베타, 감마가 역수인 근을 갖는 방정식. 알겠죠? 요거 알고 있으면 뭐 계산 나중에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성질 알아두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24번. 자, 624번은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3은 0. 자, 여기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다. 자, 이때 유리수인 a와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라. 자, 개수가 a, b가 유리수래. 다 유리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루트인 근이 나왔다. 그러면 얘 반드시 무슨 근? 짝꿍인 혈례근을 갖는다. 그쵸? 그럼 어떤 근을 가져요? 그치,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 3차 방정식 근이 몇 개? 3개라고 했으니까 하나, 2개 나왔고 나머지 근을 모르니까 얘는 알파라고 둡시다.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와 b를 우리 구하는 거. 알파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얘는 마이너스 a다.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면 2 플러스 옆에 하십시다. 2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a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두 개씩. 자,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랑 알파랑 곱한 거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랑 알파랑 곱한 거는
A분의 C, 즉 B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얘네는 마이너스 1, 얘네는 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랑 없어지겠죠. 계산해보면. 그래서 플러스 2 알파는 B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 3개 다 곱한 거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알파까지 곱한 게 마이너스 A분의 D다. 그래서 얘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3이라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우리 뭘 알 수 있냐? 알파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렇죠? 그 알파가 마이너스 3 나왔다는 얘기는 A랑 B 바로 구할 수 있겠네. A는 얼마? A는